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딱 맞게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자, 진로 탐색 두 번째 주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운 걸 제일 중요한 걸 복습해 봅시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을 생각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마음과 행동이 중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전기와 후기가 있다 그랬죠. 전기에 합격하면 후기에 지원할 수 없어요. 기억하죠? 전기는 영재학교, 그 다음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말하는 거예요. 특성화고가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등등입니다. 자, 오늘은 후기. 자, 후기가 일반 고등학교, 자공고, 자유형 공립고, 이거는 뭐 나중에,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자사고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후기 고등학교가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후기 고등학교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럼 후기 고등학교가 특히 어떻게 되냐면 후기 고등학교가 있는데 자, 이쪽 설명은 나중에 무시하고 자, 여기 자, 후기 고등학교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감 선발, 다음에 학교장 선발.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카페 점 다음 점 내신가? 그래서 다음 카페에 선생님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면 저기 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 그래서 부모님 보시라 그러고 부모님과 얘기해봐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교장 선발. 이거 외고. 글자 이상해졌다. 외고랑 자사고를 말해요. 이거는 학교에다가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선발. 교육감 선발은 뭐냐? 서울시에다가 원서를 내요. 여기 이게 중경고, 여러분들이 아는 용산고, 오산고등학교 이 주위에 등등등등 말해요. 별로 안 들었죠? 외고, 자사고, 학교장 선발. 중경고, 용산고, 오산고 등등은 교육감 선발. 어쨌든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전에 이제 학교가 후기 고등학교가 어떤 게 있나 보죠. 자, 이 지도가 뭐냐면 우리 용강중학교가 용강중이 글씨가 이상하네. 미안해요. 용강중이 무슨 구에 있어요? 그렇죠. 미안해 선생님 잠깐만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강의를 녹화하다가 전화가 오면 안 돼요. 미안해요. 자, 용강중학교가 용산구에 있죠. 그죠? 여기 용산구. 자,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중부교육청이라 그래요. 이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세 개를 합쳐서 중부교육청. 자, 지금부터 이 말을 정렬이네요. 잘 기억해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갈 때 이 중부교육청
안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썼을 때 거의 90% 이상 확률로 가요. 근데 나는 강남에 있는 또는 뭐 서초에 있는 하여튼 다른 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그럼 그쪽으로 이사 가야 돼요. 뭐 최소한 3학년 되기 전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가야 돼요. 한 2학년 때 말 정도 가야 돼요. 자, 그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해 드릴게요. 그게 그때그때 좀 달라지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중경고등학교 하나만 달랑이 있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에. 자, 맞춰봐요. 얘는 왜 그 많은 학교 중에 혼자만 달랑이 있을까? 거의 유일하게 남녀공학이에요. 일반 고등학교 중에 중부교육청 관내에 중부교육청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까요? 경복고 있죠. 경복고. 그 다음에 경복고, 성동고, 용산고, 중경고죠. 얘네들은 공립학교예요. 나라에서 세운 공립학교. 공립학교. 우연히도 전부 남학교죠. 그죠? 이 중부교육청 안에 공립여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경복고, 성동고, 용산고, 중경고다. 공립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이동하죠. 한 5년 정도마다. 자, 몸이 뻐근한 학생들 먼저 풀고. 자, 다음. 얘네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우리 중부교육청 관내에, 사립 고등학교예요. 빨간색은 여학교, 파란색은 남학교입니다. 그래서 여학교를 보면 상명대 부여고. 이거 저기 북한산 안에 있어요. 북한산 안에. 에스컬레이터를 2번 타고 들어가는 선생님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쫙 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상명대학교 안에 있다고 해요. 선생님도 가보지 못했고. 자, 배화여고, 덕성여고, 그 다음에 신광여고, 보성여고, 성심여고. 사립이죠. 다 여학교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신고, 대신고, 환일고, 배문고, 우상고. 사립 남학교죠. 선생님이 말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여기 이화여고. 뭐죠? 얘는 사립인데 자사고예요. 여기 동성고랑 중학교. 얘도 사립인데 자사고예요. 남학교고 여학교죠. 자사고 중에 남녀공학이 있긴 있는데 조금 드물어요. 자, 얘네들은 자사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갈 때 내후년에는 계속 자사고일지 아닐지 몰라요. 지금 막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얘는 맞춰봐요. 자, 얘네들은 방금 전에 본 우상고도 있고 용산도 있네. 빨간색이 없죠? 그렇죠. 얘는 남학교예요. 중부교육청 안에 있는 남학교. 그러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뭐가 있냐? 여기 있는 경복, 그 다음에 용산. 얘네 뭐예요? 얘네 성동고. 얘네는 공립. 그 다음에 경신, 대신, 환일, 배문, 우산, 장충은 사립. 그 중에 동성중앙고는 사립이면서 자사고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뭐죠? 중부교육청 안에 있는 여학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명대 부여고, 배화여고, 덕성여고, 이화여고, 보성여고, 신광여고, 성심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학교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신을 받기가 어렵냐?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죠? 그죠? 선생님 잠깐 물 좀 먹고. 자,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내신 받기 쉽냐 어렵냐? 그냥 수학 잘하면 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봐요. 자, 어떤 고등학교가 최상위권, 그러니까 수학에서 정말로 잘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봐요. 많다고.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내신 1등급이 4%예요. 퍼센트가 뭐예요? 자, 100분의 4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는데 학생이 100명이야.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1학년이 고등학교였더니 우리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신광은 좀 적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2, 3만 명, 400명 넘는 학교도 있는데 한 학년이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100명이라고 쳐요. 한 학년에 고등학교 가서 자, 여기 4%가 1등급이야.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자,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여기 미안해요. 자, 4% 하면 당연히 4명이죠. 100 곱하기 100명 곱하기 100분의 4니까 4명이에요. 4명. 자, 그런데 A 학교, B 학교가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똑같이 자, A 학교는 자, 전국연합이 뭐냐 하면 수능 시험 같은 것을 연습해서 보는 거예요. 수능이라 생각하면 돼요. 올해는 지금 첫 번째 시험이 못 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 100명 중에, 학교 100명 중에, 전국연합 1등급이, 자, 보통 수준의 학교는 여기 있는 4명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만약에 10명이 나왔다. 그럼 정말로 수준 높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보통 학교로 치면 4명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게 보통 학교니까 10명이 나왔다. 전국연합에서.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 내신을 보잖아요. 내신은 똑같아요. 4%야. 자, 전국연합은 전국에서 따지니까 뭐 한 학교에서 100명이지만 10명이 아니라 막 7, 80명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국에서 들어가면 되니까. 예를 들면 과학고 학생들 뭐 100명 있다고 치면 뭐 거의 90몇 명은 90명 넘게 1등급을 받겠죠. 아마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학교 내신은 학교 안에서 경쟁해서 4%만 1등급을 줘야 돼요. 그게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자, 그럼 이런 학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국연합을 보면 1등급이야. 그렇지만 봐봐요. 이 전국연합 10명 중에 내신 전국연합 1등급 맞은 수학을 10명 중에 내신 1등급은 4명밖에 못 주니까 6명은 2등급으로 내려가요. 슬프죠. 그러니까 전국연합 모의고사 봤는데 수학 1등급이야. 학교에서는 2등급, 3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학교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거기는 거의 다 전국연합 보면 거의 다 90점 넘고 그런 학생이 많으니까 거의 다 1등급이거든요. 그렇지만 내신은 1, 2, 3, 4, 5, 6, 7, 8, 9등급으로 나눠져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내신 따기 어렵다. 그게 이런 학교예요. 나는 수학을 이렇게 중간 정도밖에 못한다. 막 1에서 1, 2, 3, 4, 5, 6, 7, 8, 9등급 이렇게 있다 그래봐요. 등급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하면 물론 바뀔 수가 있어. 현재로 치면. 자, 고등학교 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4, 5, 6등급이다. 그러면 남학생으로 예를 들게요. 여학생들 기분 나빠질지 모르니까. 자, 남학생들 예를 들면 용산고 내신 받기 수학 내신 받기 어렵다 그래요. 그거 1, 2등급 얘기예요. 3등급까지 심하면 4, 5, 6등급은 오산에서 4, 5, 6등급이다. 용산가도 4, 5, 6등급이에요. 보통 내신이. 대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요 용산고등학교가 내신 받기 어렵다. 수학이. 그게 1, 2등급 말하는 거야. 3등급까지. 이해됐죠? 그럼 선생님 7, 8, 9등급은 뭔가요? 여기는 수포자의 영역. 수학 포기자. 지금 수학을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예요. 여기 누가 많이 이렇게 잘 좀 운으로 맞췄냐. 이제 거기에 좌우돼요. 7등급 정도 맞으려면 그래도 약간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수학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쪽이 나와요. 4, 5, 6등급이. 왜? 이쪽은 포기한 학생들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후기 일반 고등학교를 갈 때 내신 성적이 불리하냐 안 하냐. 그럼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가? 대학교 갈 때. 그것도 달라요. 내신 성적이 필요 없는 학교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 봐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뭘 공부하냐면 그 대학교 입학 전형을 공부해야 돼요. 매해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미리 공부해요. 자, 선생님이 작년에 보니까 연세대가 두 개죠. 서울 캠퍼스와 서울이 저기 다른 캠퍼스가 있는데 서울 캠퍼스에서 작년에 엄청난 걸 했어요. 엄청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 수시에 논술이 뭐냐면 이렇게 막 푸는 거 수학 같은 경우에 1, 2, 3, 4번 찍는 게 아니라 선호 문제를 이렇게 쫙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과정 적는 거. 인문계도 뭔가를 막 적는 거. 그거를 작년에 올해 아니에요. 작년에 그 논술 전형, 수시 전형에 내신을 반영하지 않았어. 빵점. 그러니까 내신을 0% 반영했어요. 거기다가 수능, 등급 컷도 없었어요. 작년에 거기가 난리가 났었는데 작년에 거기 그 수시 연대에서 수시에 논술 전형 하나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전형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올해 걸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작년 거야. 이게 작년 건데, 아이고, 잠깐만요. 올해 확인해 보니까 수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논술 말고 미래 전형, 미래 인재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수시가 내신 반영하지 않고 0% 등급 컷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는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선생님 말은 작년하고 올해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알 필요가 없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를 기억해 놔야지 뭐가 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 중에 잠깐만요. 똑똑한 학생은 공부해도 되지만 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 보고 공부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맨날 여러분 보고 공부해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우리 진로탐색 선생님께서 부모님 대학 입학 전형 공부하라고 하셨다고. 어떻게 공부하냐? 그 대학교 가면 그 입학 전형 그 전형 설명서를 다 올려놔요. 그걸 다운받아서 계속 읽어보고 연구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